자, 조율을 하고 왔습니다. 잠시 끊어졌다가 하네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은 이제 그 베이스 기타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막 드리려고 했었죠. 베이스 기타는 이제 그 줄이 보통 기타는 현이 6개가 보통 기본형이에요. 근데 이제 클래식 기타는 이제 그 음을 연주하다 보니까는 이 현 자체가 전부 다 피아노 건반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주자의 자기 특성에 따라서 보통 6현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7현, 8현, 9현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피아노 생각하면 원래 88 건반이 기본이지만 보통 뭐 660 건반도 있고 6 1 건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건반을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음을 많이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통기타는 대부분 이제 세 종류 나눠서 세밀하게 나누면 세 종류예요. 보통 기본적인 6현, 그리고 각 줄이 2개씩 있는 12현 기타. 그리고 1번 줄부터 3번 줄까지 얇은 선만 2줄씩 있고 나머지 4, 5, 6번 굵은 줄은 다 1개씩 있는 9현 기타가 있어요. 근데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기타는 대부분 6현 기타고요. 간혹 이제 악기를 매가면 12현 기타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근데 9현 기타는 잘 보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베이스 기타는 현이 대부분 4개짜리가 보통 기본형이에요. 근데 지금 요새는 5현이 요새 많이 유행을 해요. 5개 현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베이스 기타는 그냥 여기 기타 줄 제일 굵은 줄 요 위에서부터 4개 이게 제일 굵죠. 요 4개만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베이스 기타는 이제 주로 이제 각 코드의 근음이라고 해서 뿌리 근자 소리 근자에서 코드의 대표음들을 연주합니다. 만약에 이제 만약에 G 코드, D 코드 나중에 다 배우게 될 거예요. C 코드, D 코드 이렇게 되자면 베이스 기타는 G, C, D, C, D. 그래서 줄 1개씩만 가지고 이렇게 치기도 하고요. 보통 이렇게 치든지 아니면 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주로 이제 굵은 선을 많이 치고요. 여러분들 피아노 이렇게 보시면 제일 왼쪽에 피아노 뒷면을 보신 적 있나요? 피아노 뒤에 뚜껑을 열면 보통 이제 뒤쪽 그랜드 피아노는 대부분 이렇게 누워 있겠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피아노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 뒤에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면 이제 굵은 줄, 그러니까 저음을 나타내는 보통의 그쪽의 현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겼어요? 되게 굵고 길어요. 근데 고음으로 가면 갈수록 그 현 자체가 전부 굉장히 얇아지면서 선도 짧아지죠. 그래서 베이스 기타를 기본적으로 제대로 내려고 하면 현이 굵어야 되고 길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긴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현 굵기를 굉장히 굵게 만들어요. 그래서 현이 굵을수록 대부분 저음을 이렇게 표현하기 쉬우니까 전자기타, 베이스 기타는 대부분 현이 되게 굵습니다. 그래서 현을 여기에 이 넥을 갖다가 이제 사람이 만질 수 있는 넥의 굵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넓으면 이거 손가락으로 짚기 힘드니까 그 한도에서 최대한 현을 갖다가 하려고 하니까 4개 아니면 5개까지밖에 배치를 못하죠. 그렇게 해서 베이스 기타는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아까 클래식 기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연주하는 방식이 이렇게 로망스 같은 게 치는 것 방식으로 아니면 저 이렇게 연주하는 걸 기타 스스로가 이제 그 음을 내는 것을 클래식 기타가 맞고요. 그다음에 통기타는 이제 주로 이제 대상이 이제 음악의 주체가 노래 부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주가 되고 그 사람의 노래에 백그라운드 이제 음을 이렇게 깔아주는 역할을 바로 통기타가 하게 되죠. 근데 요새는 그 역할이 많이 바뀌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통기타인데도 통기타 갖고 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우리나라의 하여튼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연주하는 걸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주로 이제
코타로 오시오, 예, 황원 뭐 이런 거 연주하는 것들 주로 통기타로 많이 연주를 하게 되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울 것은 저는 그쪽 연주 쪽이 아니고 이제 통기타 쪽이에요. 통기타 쪽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통기타에서 가장 기본적인 스킬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배워나가게 될 겁니다. 1년쯤 이제 제하고 같이 배우게 되는데 아마 1년쯤 되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밖에서 버스킹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어려운 곡들은 잘 못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곡들 제가 지금 준비한 것들 중에서는 뭐 요 근래에 이제 선택한 곡이 장범준의 뭐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을 뭐 어쨌든 그 곡도 제가 준비를 해놨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초보할 때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초보자들한테는 가장 쉬운 코드로 시작해서 금방 끝낼 수 있는 이런 곡들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기타가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기타로 보통 연습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요. 가능하면 기타 실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 기타를 구매하는 걸 추천합니다. 기타 구매할 때에 제가 10여 년간을 있어 보면서 제일 이제 그 배우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인터넷으로 이제 구매하는 게 제일 실수가 많아요. 인터넷 가격은 싸긴 하지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인터넷은 AS가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기타를 이제 저같이 전문적으로 치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는 기타 줄 교환도 보통 기타 줄이 끊어질 때 교환을 합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이. 근데 기타는 길어야 4개월, 보통 한 2,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하는 소모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타가 요 쇠줄이 요걸 당기는 힘이 어느 정도의 힘이냐면 80kg 정도의 힘으로 당기고 있어요. 쇠가 당기고 있다는 얘기죠. 요 나무를. 그러면 쇠하고 나무하고 견주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쇠가 이기죠. 그러니까 이게 당기면 나무가 이렇게 휘겠죠. 얘가 하도 당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한 2, 3개월에 한 번씩 줄을 갈아주기도 하고요. 가장 큰, 줄을 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줄이 한 2개월에서 3개월쯤 되면은 줄 자체가 많이 먹먹해집니다. 기타를 치는 친구들은 좀 이제 잘 치는 친구들은 알게 돼요. 기타 처음에 이제 줄을 바꿀 때는 아주 탱글탱글한 소리가 나는데 좀 오래되면 좀 먹먹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쯤 되면 줄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줄을 바꾸면서 자기가 바꾸는 것도 좋겠지만 가능하면 기타 전문점에 가서 바꿔주세요 하면서 그 전문가 사람한테 기타 상태도 좀, 넥 상태도 좀 확인해 주세요. 닦아주고 뭐 이렇게 다 해줘요. 넥 상태도 조정해주고. 그렇게 되어야만 기타를 잘 관리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들이, 특히나 아빠들이 자동차 관리할 때 주변에 이제 카센터에 이런 곳에 자주 가면 이제 차가 잘 굴러가죠. 왜냐하면 문제가 될 만한 때쯤 되면은 이미 그 전문가가 그걸 고쳐주기 때문에 기타도 역시 마찬가지로 2, 3개월에 한 번씩은 전문가한테 가서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기타 전문점 가서 기타를 구매하는 걸 제가 원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요새는 기타가 다 인터넷에 가격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뭐 공구가, 뭐 인터넷가라고 보통 많이 하죠. 보통 이제 어떤 제품을 이렇게 쳐서 이렇게 그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렇게 검색을 하면 최저가부터 시작해서 그 모델에 대한 가격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전문점에 가서도 전문점에서 그 가격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그 가격보다 비싸게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인터넷 가격이 그렇고 해서 그래서 전문점에 가도 최저가에서 비싸봐야 한 2, 3천 원. 많이 비싸야 만원 정도 꼴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인터넷에서 싸게 샀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인터넷에서는 대부분 이제 그 판매만 하기 때문에 AS는 잘 안 해요. 그 AS를 한다고 한들 그걸 또 실어가지고 보내야 되잖아요. 악기는 보내면 이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이제 잘 보내야 되는데 악기를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택배기사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이제 막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아주 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기타 전문점 가서 기타 사는 걸 공고합니다. 기타 금액은 보통 한
제가 지금 현재 시세도 이렇게 따져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쪽 중학교 영중학교에서도 한 15에서 18만 원 정도 사이에 기타를 구매를 했었어요. 그게 대부분 이제 가장 저렴한 기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쌤이 봤을 때 15만 원 이하의 기타는 악기가 아니고 그냥 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격이 그만큼 싸니까. 근데 이제 엄마 아빠들한테 가격을 얘기하면 이제 엄마 아빠들이 아주 어렸을 때 생각할 때 그때 기타 가격은 대부분 싸면 뭐 한 3만 원, 5만 원, 비싸봐야 한 12만 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싼 기타가 한 15에서 18만 원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생각하다 보면은 기타 너무 비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단은 기타를 사가지고 뭐 1년, 2년 만에 갖다 버리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기타 한번 쓰면 이제 적어도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은 써야 되니까 그러려면 가능하면 가격을 그 가격 이상태로 주고 사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제가 기타를 제가 학교 기타가 어떤 상태인지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학교 기타가 지금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기타 줄도 바꿔야 되고 지금 이제 넥 상태도 조정을 해야 되고 처음 치면 손이 많이 아플 거예요.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쇠줄이기 때문에 많이 아픕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방식은 이제 요 넥 상태가 이렇게 많이 떴을 때 이게 이제 그 조정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이게 자꾸 땡기니까 넥하고 쇠하고 그러니까 쇠줄하고 넥하고 사이가 둥둥둥 뜨겠죠. 요게 뜨면 요만큼 3cm를 눌러야 되는데 만약에 뭐 한 10cm를 눌러야 된다든지 요런 이제 가격이 나와요. 그러면 되게 더 많이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이 아프고. 근데 별로 현이나 이런 거 나무하고 간격이 그렇게 뭐 크게 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손이 아프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요 현 자체 줄 자체 쇠줄 아니고 이제 나일론 줄을 그 실크줄이 있어요. 실크줄을 쓰게 되면 손이 별로 안 아파요. 거의 안 아파요. 실크줄로 바꾸면.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상문동 기타 교실도 하고 있고요. 옥포일동에서 그 청소년 기타 교실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기타 교실 할 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긴 하지만 손가락이 많이 아프다, 그러니까 눌렀는데 손이 많이 아프다는 친구들은 그런 분들은 실크줄로 바꾸면 아프다는 소리 안 해요. 대신 이제 당기는 힘이 그만큼 약해지니까 텐션이 약해지죠. 텐션이라는 얘기 아시죠? 이제 당기는 힘 자체가 이거 부드러운 실크줄로 바뀌니까 이게 좀 헐렁헐렁하죠. 그래서 소리가 창창하게 안 나고 조금 이제 헐렁한 소리가 난다는 거. 그래서 너무 많이 아플 때는 일단 그 줄로 바꾸고 나서 손가락이 어느 정도 힘을 자리 잡고 이러면 조금씩 이제 굵은 줄로 바꾸면 돼요. 그래가지고 일반 줄로 바꾼 상태에서 치시면 되고요. 굳이 그 줄로 뭐 손이 아픈데도 굳이 막 치겠다. 남학생들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여학생들은 이제 그렇지다 보면 손도 많이 아프고 손톱도 많이 이거 되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서 이제 그 기타 줄의 상태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그 기타를 보고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 집에 보통 이제 기타가 한 대씩 있는 친구들, 뭐 특히 엄마 아빠들이 쳤다든지 아니면 제가 초등학교 때 쳤던 기타들 그런 게 있으면 이제 계속 쳤던 기타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주 오랫동안 안 쳤다. 그러면 이제 줄 상태를 보고 가능하면 악기 전문점 가서 기타 줄을 바꾸고 상태를 봐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악기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는 거제도에는 악기점을 판매하는 것도 많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는 옥포 이동에 하나 있다고 얘기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고현 수협 앞에 이제 그 대로변에 하나 그 기타 점 거기는 제가 직접 가봤어요. 거기 하나 거기는 생긴 지가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거기 한 군데 있고요. 그래서 그 두 군데서 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거기서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만약에 인터넷에서 사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부산에서 많이 활동했었을 때 했던 것이 부산에는 두 군데 이제 큰 악기점이 있는데 하나는 삼광악기고 하나 목악기인데 네이버나 이제 다음에서 삼광악기라고 치시면 아마 거기 쇼핑몰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악기들을 이제 쭉 검색해서 보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그 가격대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거기다 직접 전화 걸어서 거제도에 계신 선생님 소개도 했다. 이제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알아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얘기 하지 마시고 처음에 이제 어떤 금액대에 금액을 하려고 하는데 뭐 얼마까지 줄 수 있느냐 물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거제에 있는 선생님이 얘기하시 주시는데 라고 하면 가격이 더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타가 하나 집에 있는 것이 아무래도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다시 집에서 연습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많이 큰 도움이 됩니다. 집에 기타가 있는 상태에서 연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배웁니다. 기타를 빨리 배우고 더 많이 익숙해지고요.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요. 가능하면 기타를 하나 가지는 게 좋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기타는 습기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기타는 나무다 보니까 물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습도가 높으면 줄 자체가 쇠줄이기 때문에 녹도 쓸죠. 그리고 나무에 물이 먹으면 심하면 나무가 썩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여름철 주로 장마철에는 시리카겔이라고 하죠. 그 여러분들 김 먹으면 이제 맨 끝에 나오는 하얀 그 봉투 같은 거 거기에 시리카겔이 방습제죠. 그런 것도 여러 개를 모아서 이렇게 묶어갖고 여기 안에 넣든지 아니면 꺼내기 쉽게 이렇게 줄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방습제 그걸 갖다가 구해주든지 아니면 약국 같은 데 가면 시리카겔 많이 있어요. 약사님한테 시리카겔 좀 구해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많이 줄 거예요. 그 공짜로 그냥 얻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자기 기타가 좀 비싼 기타다 하면 이 사운드 홀에 이렇게 닫아갖고 하는 방습제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막대기 형식으로 이렇게 튜브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물에 묻혀갖고 이렇게 넣어놓으면 싹 퍼지는 것들 그런 게 있고 또 그 겨울철 같은 경우 습도가 모질라잖아요. 그러면 그걸 빼놓고 인간이 숨쉬기 가장 쉬운 곳에다 놔두시면 제일 좋아요. 나무도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수업 시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타를 다 쓰고 나서 기타를 놓을 때 이렇게 기대지 마세요. 벽에 이렇게 기대놓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자빠지면 쓰러지면 여기 넥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여기가 부러집니다. 기타 잘 못 써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기타는 무조건 평평한 바닥에 눕혀 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학생들이 잘 서로 간에 움직일 때 안 걸걸치도록 그렇게 놔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집에서는 기타를 저 같은 경우 하루에 최소한 30분씩에서 1시간씩 쳐주기를 원하는데 그게 되려면 기타가 항상 밖에 나와 있어야겠죠. 자기가 공부하는 방 거기다 기타 스탠드 요새 한 10,000원 정도만 스탠드 사요. 그거 딱 세워가지고 딱 놔두면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할 때 꺼내서 기타 이렇게 연주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소한 한 일주일 이상 기타 안 쓴다라고 하시면 기타 집에 기타 케이스에 넣어갖고 보관하시면 되고요. 그게 기타 보관하는 방법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타 보관 방법까지는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세한 기타에 대한 얘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45분, 90분 수업이기 때문에 연달아서 제가 강의를 할게요. 일단 두 번째 수업 시간에서는 기타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기타는 크게 나눠서 머리 부분, 목 부분, 몸통 부분 이렇게 있어요. 머리 부분은 주로 여기 줄감기 나사가 있고요. 여기 줄이 있죠. 그래서 요걸 돌려가지고 적당한 조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각 기타에 정해져 있는 음을 맞추어 세팅을 해서 그렇게 놔두는데 대부분 세팅을 잘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나중에 조율을 다 시킬 거예요. 그러면 조율을 잘 못하는 친구들은 절대 여기를 건들면 안 돼요. 요 나사 요 부분 돌린다 이러면 음이 다 틀어지니까. 어쨌든 시간이 좀 날 때 제가 조율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조율을 정확하게 하고 나서 해야 돼요. 특히나 집에서 자기 기타 갖고 있는 친구, 자기 집에서 월요일 저녁에 조율했다. 수요일 날 다시 해보면 음이 틀어져요. 집에 있는 기타를 밖으로 내보내면 또 음이 틀어져요. 집에서 아무리 조율을 잘 했다 해도 밖에 나가면 음이 조금씩 틀어져요. 그 이유는 각 기타가 존재하는 공간마다 습도가 다 틀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습도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요새 조율기가 다 정확하게 조율을 하니까 그 조율을 항상 조율을 연주하기 직전에 하시는 게 맞습니다. 기타는 기본적으로 여기 이걸 이렇게 앉다 보면 자기 왼손에 보통 오른손잡이가 대부분이니까 왼손 기타는 반대가 되겠지만은 오른손 기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왼손으로 여기 있는 음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주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 부분에 왼쪽 밑바닥에서
자기 몸 쪽에 있는 쪽이 1번 줄을 같아요. 이게 보면 기타 줄이 총 6개가 있는데 제일 얇은 줄 1번 줄이 제일 얇은 줄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봤을 때 쌤이 기타 줄 1번 줄 어디냐 물어보면 눈에서 가까우니까 여기라고 생각해요. 그 굵은 줄 여기 굵은 줄 여기는 1번 줄이 아니고 제일 밑에 제일 그 얇은 줄이 1번 줄이에요. 그래서 알기 쉽게 자기가 표현하기 쉽게 가장 이제 그 셈 방식으로 셈만의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냥 이걸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밑에 있는 게 1번, 위에 있는 게 6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봤을 때 아래쪽에 맨 앞쪽에 내 쪽에서 봤을 때 앞쪽에 있는 게 1번 줄 이게 쳐다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 칸이 이게 2번 줄 요게 1번 줄 요게 2번 줄 요게 3번 줄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여기가 4번 줄이 아니고 여기서는 반대로 이쪽에 여기가 4번 줄, 5번 줄, 6번 줄 가까운 게 6번 줄 그래서 6번 줄과 1번 줄은 같은 쪽에 이게 배치가 되어 있죠. 음도 같아요. 두 개 다 미예요. 제 건 지금 조율을 갖다가 제가 세팅을 일부러 한음을 낮춰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제로 들리는 음을 낼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기타 강습을 할 때는 지도할 때는 제가 이거 조율을 갖다 지도하고 나서 할 건데 이건 제가 지금 아주 노래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율을 이렇게 특수 조율을 했고요. 흔들리는 것도 속에서도 아마 이제 반음을 낮춰서 이렇게 튜닝을 하죠. 그렇게 보통 쳐요. 저는 이제 한음을 낮춰서 튜닝을 해놨어요. 지금 이제 제가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기타 칸이 있죠. 칸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1번 칸, 2번 칸, 3번 칸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1플랫, 2플랫, 3플랫, 4플랫, 5플랫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막대기로 나눠져 있는 부분.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갖다가 아주 편하게 이제 한다. 만약에 C 코드 같으면 이렇게 잡는데 C 코드 제가 잡을 때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1동에 2층 여기를 갖다가 한 동이라 보는 거예요. 1동, 2동, 3동, 4동, 5동, 6동 1플랫, 2플랫을 갖다가 1동이라 보고요. 1동에 2층 그러면 밑에서 하나, 둘, 두 번째 칸이 있죠. 그 다음에 2동에 5층 여기 2동에 4층 그 다음에 3동에 5층 이렇게 누르면 이게 C 코드예요.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제가 하게 될 거예요. 자, 기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넥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몸통. 이 바디 부분에는 이제 구멍이 뻥 뚫려 있죠. 여기서 이제 주로 스피커 역할을 해요. 여기서 음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요. 여기 이제 밑에 쪽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아크릴이 붙어 있어요. 이걸 이제 그 피크 가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왜 붙어 있냐면, 보통 기타 사면 여기 이제 요걸 이제 따로 이제 본인이 원하면 붙이고 안 원하면 이제 이거 안 쓰고 하는 경우처럼 이제 요걸 따로 해놨어요. 쌤은 이걸 붙여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피크 가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손톱이나 피크로 기타를 쳤을 때 요게 이제 스크래치가 나죠. 그 스크래치라는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요걸 이제 아크릴 판을 붙여놨어요. 이걸 잘 보면 기타를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왜냐? 가장 많이 닿는 부분에 아크릴을 많이 붙여놨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타 연주를 이렇게 직선으로 한다고 하면 이쪽에 많을 텐데 보면 아크릴이 이쪽에 많아 뒤쪽에. 그건 뭐냐면 우리가 기타 칠 때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친다는 얘기죠. 이래서 이쪽이 많아요. 이거 모양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이제 연주를 할 때 손 모양 그대로 이제 이렇게 스크래치가 이렇게 나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피크도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쉐들 핀. 이 부분이 이제 뒤에 이제 고정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 부분. 그러니까 기타 줄하고 이제 그 나무하고 사이다 살짝 띄어놔야 되잖아요. 붙으면 소리가 이상하게 나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해놨고요. 보통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기타를 쓸 때에 제가 아까 이제 요거 본 적 있죠. 요건 이제 카포라고 하는데 기타의 액세서리 중에 하나예요. 이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기타의 음을 변환시켜줘요. 전자 피아노 이렇게 보시는 보면은 이제 그 버튼을 삐삐삐삐 누르면 음이 반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죠. 만약에 이제 그 이렇게 했다가 이걸 갖다가 두 번째 칸에 끼우면
음이 높아지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음이 점점 더 높아지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음이 낮아집니다. 이 카포의 역할은 나중에 이제 쓰게 되는데, 카포의 역할은 어려운 코드를 쉽게 변환시킬 때 요거 카포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음 조절, 이제 남자 노래를 여자 키로 바꾸고 여자 노래를 남자 키로 바꿀 때 요게 씁니다. 보통 한 4플랫, 5플랫으로 꽂아놓고 치면 남자 노래는 여자 키로 바뀌고 여자 노래는 남자 키로 바뀌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여기 카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피크, 기타 이제 쓰는 도구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조율기 같은 게 필요한데, 조율기는 이제 음을 조율하는 건데, 조율기는 이제 따로 없어도 요새는 이제 그 어플에, 플레이스토어나 이제 그 어플에 보면 기타 튜너라고 이렇게 기타 튜닝이라고 치면 거기에 맞는 이제 그 튜닝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그거는 이제 기타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이렇게 정확히 알아내는 방식인데, 보통 조율기는 이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이 떨림을 들어요. 그래서 이 손쉽게 할 때에는 이제 이제 조율기가 없을 때에는 그냥 어플을 써도 되는데, 좀 시끄럽다는 곳에서 어플을 쓰게 되면은 소리를 듣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조용한 곳으로 가서 해야 되고요. 조율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조율기는 이제 웬만한 소리를 이제 다 그 무시하고 이 현에서 떨림을 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음을 맞추기 때문에 웬만큼 이제 소리가 크지 않는 곳에서는 이제 조율기를 갖다 꽂아놓고 하면은 정확한 조율이 되죠.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곳에서 꽂아놓고 조율하면 잘 안 돼요. 왜냐면 워낙 거기는 스피커가 워낙 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기타의 역사, 그리고 종류, 그 다음에 기타의 구조, 이런 것들이 있고, 기타에 쓰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련 방법까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 퀴즈는 기타는 어느 나라에서 출발했을까? 그거였고요. 이제 두 번째 퀴즈를 냅니다. 기타의 공식적인 음악 명칭, 아까 제가 얘기한 적 있죠. 뭐였죠? 유도발 현악기. 발현악기 앞에 유도가 붙어서 이제 넥 있는 현악기에서 유도발 현악기에 속한다. 그게 두 번째 답입니다. 이 두 가지 답을 나중에 퀴즈를 낼 테니 여러분들이 적어서 내시면 출석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것만 봐가지고 출석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하게는 그 두 가지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타가 어느 나라에서 출발했느냐, 스페인. 두 번째, 기타는 뭐였죠? 어떤 악기에 속한다? 유도발 현악기. 유도발 현악기. 그게 답입니다. 그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첫 시간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놀았잖아요. 그죠? 예전에 학교 제발 안 갔으면, 하루라도 안 갔으면 되는데 지금은 너무 학교 안 가니까 너무 가고 싶죠. 그죠? 저도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열심히 볼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대면 수업하면서 좀 더 멋지게 재밌게 수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기타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개명,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할 겁니다. 그래서 코드의 구성에 대해서 또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하게 될 거니까 다음 시간에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어느 학교에서든 어느 강의 시간에서든 제가 하는 인사법은 똑같습니다. 기타 시간을 마칠 때에는 차렷 인사, 기타를 사랑합시다 하고 저는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면 수업이니까 대면 수업에는 제가 할게요. 차렷 인사하면 기타를 사랑합시다 하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차렷 인사, 기타를 사랑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